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미주놀은 미국 주식 전문 스텝진으로 구성된 미국 현지에서 만들어가는 주식 채널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려는 주린이에서부터 미국 주식시장에서 우량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와 꾸준한 수익을 목표로 하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투자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미주놀의 모든 영상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주놀 팀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마음고생 많으셨지요. 지금도 어떻게 돌아오는 주를 맞이해야 될지 많은 투자자분들 걱정 많으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미주놀의 오늘 영상과 함께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거는 참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지금 100분의 신규 구독자분들이 찾아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조금만 더 힘을 내줘서 지금 구독 안 하시고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독 많이 해주시면 저희 미주놀이 1000명 이상이 되면 라이브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라이브 시간에 제가 직접 여러분의 종목들을 상담해 드릴 수도 있고 또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 꼭 구독 한 번씩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자, 최근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매주 주말마다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의 뉴욕 주식시장을 저희가 예상하는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지금까지 미국 시장이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렇게 미국 시장을 내리눌렀던 적이 없었어요. 사실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주식시장이 대표적인 키워드였거든요. 오히려 미국 주식시장은 변동성과는 좀 다른 시장의 특징을 갖고 있었죠. 그냥 거북이처럼 뚜벅뚜벅뚜벅. 그래서 한국과는 다르게 상한가, 하한가가 없어도 사실 가장 안정적이지만 좀 반대편으로 얘기하면 좀 지루한 시장이 미국 시장이었어요. 안정적으로 쭉 가기는 하는데 뭐 크게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정성은 좋은데 좀 이렇게 이 변동폭이 낮음으로 인해서 좀 지루하다. 그러한 단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보여주는 미국 주식시장은 마치 쌍팔년도의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의 살림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쵸? 정말 전 세계인들이 이토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시절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봐도 그저께 목요일날도 지난주부터 계속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지난 목요일날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드디어 바닥을 찍었구나 해서 사실 금요일날 줍줍 주셨던 매수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근데 웬걸 금요일날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바닥을 뚫고 지하로 꺼져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그냥 온통 시뻘건 장으로 시작해서 시뻘겋게 끝났으니까. 그래서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대폭락의 시작이다. 이제 나스닥이 폭락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견해도 그런 리포트도 나오고 있지만 제 생각은, 저희 스텝진의 생각은 아직 그렇게 비관적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 굳이 택하라고 한다면 저희는 대폭락은 아니다. 조정일 뿐이다로 포지션을 잡고 있거든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난 20년간의 한번 나스닥 차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지난 20년간의 나스닥 차트입니다. 2000년부터 2020년. 그쵸? 올해까지. 지금 보시면, 자, 첫 번째, 맨 왼쪽에 닷컴 버블의 붕괴.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2000년도가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때잖아요. 그때 붕괴가 일어났을 때 사실 거의 5000포인트가 넘어섰던 나스닥 지수가 지금 거의 한 1000포인트까지도 확 급락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 사실은 이 닷컴 버블의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나스닥의 오름세는 그리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2008년 이때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한 번 더
하지만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나스닥의 상승이 시작이 되게 되죠. 그래서 2009년, 2010년대를 기점으로 최근 2020년까지의 나스닥 지수만을 보게 되면 거의 지금 10배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지금 폭락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나스닥 지수가 10911이거든요. 1911.59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자,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분 이 기술적 분석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이 그래프를 쫙 보게 되면 그쵸, 두 번째 서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고 그 다음에 코로나 폭락장. 저 때가 이제 코로나.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건 사실 좀 변수였죠. 그쵸? 어떤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인 변수였고, 최근에 나스닥 그 차트의 모습이 안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저렇게 쌍봉이라 그러죠. 이렇게 봉이 두 가지가 딱 쌍봉이 있는 상태에서 보여진 모습은 이제 주식의 기술적 차트에서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선이 살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쌍봉의 모습이 안 좋다. 근데 왜 저런 쌍봉의 모습이 나왔는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안 좋다가 아니라 저렇게 쌍봉의 모습으로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시장을 계속해서 내리누르고 있는 악재들, 두 가지의 악재죠. 하나는 가장 큰 게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지금 경기부양책 합의가 되지 않는 모습. 그 중에서도 정말 큰 게 대선인 거죠. 그렇죠? 대선의 불확실성이 무엇이냐라고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이 되잖아요. 화요일날. 그러면 미국 증시는 날아갈 확률이 99.9%입니다. 그동안에 부진을 떨쳐버리고 아마 활활 날아갈 거예요. 그 날아가는 최선두의 나스닥 기술주가 앞장을 설 건데,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도 될 가능성이 있지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지금 많은 월가 쪽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지금 LA의 저 베버리힐스 쪽이라든지 뉴욕 쪽이라든지 명품 거리들이 계속해서 10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이후에 폭동이 날 것을 대비해서 계속 나무 가림막을 계속 설치하잖아요. 자, 그들이 왜 그걸 설치할까요? 그쵸. 대선 결과에 대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트럼프 지지자들이 분명히 시위를 통해서 과격한 사태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지금 준비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재선에 성공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아갈 건데, 바이든이 되게 되면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쿨하게 인정하고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더 좀 심각한 게 뭐냐면 우편 투표거든요. 우편 투표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 쪽으로 굉장히 유리한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선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내가 이겼다라고 재선에 승리 선언을 해버리고 나는 다음에, 그 다음에 우편 투표, 도착하는 우편 투표가 개봉이 되면서 선거가 바뀌게 되면 바이든 쪽으로 뒤집히게 되면 대선에 승복을 안 하겠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사전 우편 투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를 지금 계속 이렇게 연막을 깐다 그래야 되나요? 밑밥을 계속 까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소송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거는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이 사실 이 뉴욕 시장에게는 굉장히 싫어하는 이제 인내의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조금 이제 정리가 되셨죠? 더불어서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원과 하원이 어떻게 되느냐, 상원과 하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주식하고는 조금 별개의 얘기인데, 정말 바이든이, 저는 좀 그게 좀 답답해요, 사실은.
뭐 제가 정치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바이든이 그 한마디만 하면 사실 해결은 되는데 무슨 말?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뉴욕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사실 주식 이 상황이 트럼프 때보다는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인세거든요. 법인세. 바이든은 공약을 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법인세를 얼마만큼 올리겠다. 근데 그 법인세의 대상이 뭐냐면 일명 뉴욕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억만장자 큰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개미들이 몇 개 주식 하는 것보다 그들이 한번 움직일 때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들에게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거 지금 공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월등히 당선 가능성이 완전히 높을 때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뭐 어차피 이래로 욕먹나 저래도 욕먹나 할 때는 제가 만약에 바이든이라고 한다면 나 법인세 올리지 않겠다. 트럼프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저는 공약을 하겠어요. 일단 대통령부터 대고 봐야 되니까. 제가 너무 좀 속보이는 얘기를 해나? 다시 좀 돌아와서 백악관의 주인뿐만 아니라 현재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그 미 의회의 구성에도 굉장히 지금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블루웨이브처럼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상원 하원도 다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면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포석으로 다가가게 되죠.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여러 가지 뭐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30일 날 어저께로 끝난 뉴욕 증권거래소는 사실 다우존스, 뭐 S&P 500, 뭐 나스닥 다 엄청 떨어졌죠. 특별히 다우지수가 주 단위로 봤을 때 6.5% 엄청난 수치입니다. S&P 500은 5.6%, 나스닥은 5% 이상. 사실 뭐 오른 게 없는 한 주였거든요. 저희가 딱 지난주 이맘때 이번 주를 예상했을 때 조정을 받을 것이다 했지만 이렇게까지 폭락할 줄은 저희도 사실 좀 몰라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뭐 스윙 전략으로 끊어갔기 때문에 다행이었지 아니었으면 저희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할 뻔 했거든요. 거대 기술 기업들의 테크 기업들이라 그러죠. 뭐 좀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어저께 굉장히 폭락으로 마무리됐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의 엄청난 재확산, 두 번째는 대선에 대한 불안감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떻게 이어질까? 3일이 중요합니다. 3일. 11월 3일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11월 3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되면 의외로 쉽게 쭉까지만 바이든이 될 때 그리고 상원과 하원이 어떠한 모양새로 결론이 날 때 굉장히 복잡한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의 공포지수로 불리우는 VIX, 한국 발음으로 VIX. 제가 요거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38.18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지수가 높을수록 사람들이 지금 공포심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일단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2일 날은 페이팔 영상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트립하고 AMC 네트워크 등의 실적이 나오고요. 제조업의 PMI 지표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3일은 화요일날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바이엘, 시스코, BNP 파리바, 탐슨 로이터, 프루덴셜 파이낸셜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4일에는요 FOMC 회의가 시작이 되고 퀄컴, 메트라이프, 핏빛 등의 실적과 ADP 고용 보고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일날은 이제 FOMC 성명이 나오게 되고요. 연준 의장이 브리핑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브리스톨, 마이커스, 스킵, AIG, GM 등의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는 날이고요.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 지표가 나오고요. 금요일 6일날에는 알리안츠라든지 혼다 등의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8월 고용 리포트와 소비자 신뢰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매수 시점을 찾으시는 분들 다 11월 3일
그러니까 화요일의 결과를 두고 여러분의 그 스탠스를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월요일은 금요일에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다우지수의 이제 일간 지금 어저께 다우지수의 모습인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주공 일기 분들도 그렇고 매수 타임은 언제 그럼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자, 주린이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식의 전문 용어들에 대해서 좀 이해력이 딸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근데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되고 하나씩 익혀 가셔야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스닥의 11월 30일 어저께까지의 모습이었거든요. 저희가 일전 영상에 알려드린 대로 지금 나스닥의 지지선을 뚫고 내려오면서, 그리고 1차 시도 때 저 지지선을 저항선으로 바뀐 지지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 반전했죠.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도 그렇지만 그대로 지표에서도 이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두 번째 저 녹색 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나스닥 이게 10911로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거의 지금 바닥까지 다 왔습니다. 바닥까지 왔다는 건 뭐냐면 반등의 시점에 다가왔다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지지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지선이 10793입니다. 자, 하루 만에 274포인트 빠졌는데 지금 계산 한번 해볼까요? 10911 빼기 나스닥의 1차 지지선 10793까지는 118포인트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쵸? 지난 금요일에 절반만 해도 이미 지지선으로 다가온다는 거거든요. 자, 지지선에 다가왔다는 건 뭐죠? 그렇죠. 다시금 상승으로 방향을 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나스닥의 지금 데일리 차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 또 매도 타이밍 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VIX 지수, 일명 공포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일전에 저희 이 미주놀 영상에서 제가 한번 알려드렸던 CNN에서 얘기한, 그쵸, Fear and Greed 지수 기억하시죠? 공포 탐욕 지수, 그쵸?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뉴욕 주식시장에서는 더욱 더 이 VIX를 많이 얘기하고, 요즘 뭐 개인 투자자들도 이게 이제 시카고 거래 옵션에서 나오는 변동성 지수라고 보통 굳이 표현을 하기도 하고 공포 지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많이들 참고를 하세요. 지금 보시면 다른 건 다 넘어서 지금 보면 이제 많은 주식 투자자 분들이 특별히 여러분 어떤 때 매수 타이밍이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셔야 될 게 VI 지수인데, 이게 뭐냐면 주가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사진 보이시죠? 이 VIX 지수가 높을 때는 주식이 바닥이고요. 이 VIX 지수가 낮을 때는 주식이, 특히 지금 S&P 500가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그 CNN의 그 Fear and Greed 때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공포지수가 계속 높아진다고 하는 것, 공포지수 높아진다고 하는 거는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주식을 더 많이 팔게 되죠. 그러면 주식은 내려가게 돼 있죠. 그쵸? 근데 그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때가 반대로 공포지수가 내려간다는 거는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계속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그때가 이제는, 그쵸, 매도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참고만 하셔야 돼요. 자,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이 S&P 500과 이 VIX 지수가 보면은 거의 같이 움직여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었죠. 설명이 잘 되지 않았던 모습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 근데 다행스럽게도 2022년 우리나라 월드컵이 있었던 해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원래대로 VIX와 S&P 500이 서로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VIX의 지표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좀 볼까요? 자, 지금 이 VIX를 보시면은 지난 2007년부터 약 10년 동안의 이 VIX의 차트 모습인데요. 가장 이 숫자가 높았었던 때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던 때입니다. 그쵸? 2008년, 2009년 요때. 2008년 보면 거진 80 가까이 올라갔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언제냐면 올해 3월달입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 66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현재 38입니다. 아직 뭐 코로나 때까지는 안 올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뭐 코로나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많이 남았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저희 회원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이 점점 그 시기가 가까워오고 있지만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 참고해야 될 하나의 지표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참고하셔야 되고, 이것만 또 맹신하셔서는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기본으로 참고하시면서 지금의 상황이 어떤가, 지금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 요인이 무엇인가? 그게 지금 현재는 이제 정치적인 요인이잖아요.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것, 코로나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이제 가장 시장을 움직이는 주도 카테고리가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나스닥 기술주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나스닥의 100개의 종목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그 종목군들을 분석하시고 재무지표 보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보셔야 될 게 그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준비된 자들에게는 결코 어렵지 않고요. 길게 봤을 때는 여러분 제가 이제 희망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몇 달만 지나면 가장 주식시장을 짓눌렀던 이 변동성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되면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바이든이 되더라도 뭐 몇 달 기다리면 결국은 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안개가 걷힌다는 거거든요. 안개가 걷힌다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안개가 짙게 드리웠을 때는요, 그날 굉장히 더운 거 아시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아침에 안개가 굉장히 짙게 드리울 때 보면 마치 비가 오는 느낌이에요. 사실 안개와 구름은 높이의 차이일 뿐이지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뭐 골프 라운딩을 나갔을 때, 아침에 산책을 나갔을 때 굉장히 안개가 자욱하면 아, 오늘 낮에 되게 덥겠구나. 굉장히 덥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우리가 견디면 미국 주식시장의 안개와 같은 것들이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포지션들이, 좌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 정말 신바람 나는 수익을 내면서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으시니까 조금만 참으시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미주놀 주식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주변 분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라이브로 계속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한 주말 되시고요.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